정말 섬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생기발랄한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우리당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언제 저게 저로 갔지? 예, 저희 뉴스타편이 뽑은 1위입니다. 하루 미뤄졌던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36살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8명 후보 가운데 1위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소원과 관심 속에서 당대표 예비 경선을 치렀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과감한 쇄신, 거침없는 확장,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 여러분, 저 조경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선 승리에서 정권교체 이룰 당대표, 선거 승리에서 정권교체 이룰 당대표, 바로 여기 저 주호영입니다.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직함생략하고요.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5명 본선 진출자입니다. 구자영 차장.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1위 예상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가능성이 좀 엿보였었죠. 그러니까 예비 경선 컷오프 전에 실시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2위를 달리는 나경원 그 전 의원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가 가까운, 그러니까 2배 가까운 이 지지율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민심이 당심을 얼마나 견인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오늘 나온 결과로 보면 민심이 그대로 당심에도 영향을 끼쳐서 당심이 원래는 큰 격차로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지지율 격차가 근접했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이 후보의 이 신승으로 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돌풍이 실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실 예비 경선 전에도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었습니다. 본선에서 제가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이 중진 대 신진 구도로 된 것에 대해서 중진분들은 저한테 10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영남 대 비영남 이런 구도로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하. 제가 구도로 재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국민의힘은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득표는 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또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취재를 해서 실제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41, 29, 15 됐습니다. 손정수 국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일반 국민은 이준석, 나경원 51대 26인데 당원으로는 31대 32. 당원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당심도 민심의 반영이고 민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한 32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영남 선거인단이 16만 8천 명 정도로 한 51.3% 절반 이상이 영남의 선거인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투표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내다보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부분은 영남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2030 세대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 세대는 뭐 50대 이상이 거의 70% 정도거든요. 국민의힘은. 하지만 그 당원들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030 세대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심에서도 이준석 후보의 그 흐름이 사실 만만치 않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본선에서 70%로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좀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저희가 잘 나와 있는데 자막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심 말고 당원 투표에서도 별 차이가 나경원 전 의원과 나지 않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좀 보수적인 대구 경북 민심도 좀 바뀌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글쎄, 참 불과 얼마 전까지 제 옆에서 같이 방송을 하고 픽보드를 타고 다니던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 아직 선한데 지금 당대표를 지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선거할 때도 당원표에서 되겠어? 라는 그런 이 관측도 있었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뭐 당원들이 워낙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편중이 심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딱 깨놓고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는 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반드시 내년에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승리의 공식들을 이제는 서서히 본인들이 몸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지난 그 선거 때 단일화 투표 때 보면요. 오세훈 안철수가 붙었는데 결국 오세훈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결국 국민적 관심, 국민적인 지지를 따라갈 경우에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저는 승리의 공식을 어느 정도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당심이 민심과 같이 가야지만이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 년에 몇 대 대통령에 걸쳐서 정권 핵심으로부터 솔직히 소외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강하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TK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후보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자꾸 후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는 뭐 다 제 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 문법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이번 선거는요 옛날같이 전당대회 하면 버스로 다 사람 실어 날아서 투표하고 이런 선거 아닙니다. 지금 다 언택트로 해서 여론조사하는 선거거든요. 옛날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선거예요. 문법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마저도 상당히 당황해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다 변호사님, 여기 하면은 더 봐야 될 게 이제 탈락자들인데 영선 돌풍, 이준석 돌풍이 있었는데 초선 돌풍은 없었거든요. 여기 보면 김은혜 두 신진 세력들은 떨어졌는데 물론 뭐 떨어졌음에도 이 두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 전당대 흥행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존재감을 보여줬고 득보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당을 위해서도 득보다 그 실보다 득이 많았던 그 이제 탈락자들이죠. 근데 이분들한테 초선 돌풍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지금 좀 전에 그 표를 보여주셨는데 한국 리서치랑 칸타코리아 그걸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합산한 걸 보여주셨고 저는 지금 한국 리서치랑 칸타코리아 이제 나눠서 로데이터를 저는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김은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각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봤을 때 당원들 표가 더 많이 나와요. 일반 여론보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당원 일반인들이 어쩌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한테 표를 몰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보다도 김웅원이랑 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요. 그게 거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몰려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초선 돌풍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김은혜, 뭐 조경태, 홍문표 이런 분들은 오차 범위 내에 있었어요. 우리가 돌풍이
득표율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득표율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초선 돌풍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준석 전 최고한테 좀 몰려서 득표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사실 당에 저도 오래 있었고 지난 직전에 전당대회 때 제가 선거관리위원을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말 격세지감을 느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이준석 전 최고도 뭐 아는 사이지만 이렇게 표를 많이 얻을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중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이 선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5명은 추려졌고요. 이제 본선입니다. 사실 이 예비 경선 기간 동안 꽤 후보들 간의 설전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네거티브라는 방식으로 제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음해하려는 것 같은데 참 보기 민망합니다. 언젠가 심판하겠다는 이 악감이 우리 당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의 일원으로서 상당함을 느낍니다. 정말 섬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승민계를 포함한 모든 우리 소중한 당원들과 함께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1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대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면 나머지 후보들 거의 합치면 20선이다. 단일화를 한다면 상당히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합치기는 어렵다고 본다. 먼저 본인이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구장처장 실제로 나머지 중진들이 네. 반 이준석 연대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준석을 이기겠다고 3선, 4선 하신 분들이 그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라면 그거야말로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신의 정치력의 부재, 자신의 어떤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중진 간 연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물론 국회의원 당선한 일은 없기 때문에 영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 당시 집권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었고요. 국회의원 출마를 2번 해서 낙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 선수는 영선이지만 한 2.5선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보면, 정치 이력으로 보면 그 정도의 이 내공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중진하고 견주어서도 큰 이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이 대표하는 것은 청년 대표성 아닙니까? 예. 젊은 대표를 앞세워서 장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윤석열이라는 이 지지율 높은 이 장외 후보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직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면 노장청이 조화를 이뤄서 내년 대선을 치른다라면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이준석의 쏠림 현상이 그런 깊은 뜻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차장 말대로 나머지 중진들의 단일화가 쉽지 않다면 그럼 본선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1위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요. 소 국장님. 네. 예비 경선은 5대5였는데 당원 민심. 본투표는 당심 민심이 7대3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수가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 부분이 어쨌든 상당한 변수인 건 맞죠. 현재 이 예비 경선에서 드러났듯이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에서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본투표에서 이 당원들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저 흐름을 가져간다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유리하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비 경선에서 나타난 결과를 아까도 봤을 때 당심에서도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차이가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본투표에서 오히려 더 당심이 이준석 후보에게 더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관건은 저는 주호영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표를 가져가느냐 그거에 달렸다. 이번에 이 대구 경북 쪽의 지역 언론들 제가 보도 상황 이렇게 쭉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관련해서 거의 대구 후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변수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또 이준석 후보가 일종의 바람을 탔습니다. 한 번 이 바람을 탔기 때문에
이 바람의 세기가 과연 그 본투표를 확실히 넘을 때까지 갈 것이냐 이건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상당히 강한 바람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근데 6월 1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먼 것 같지만 별로 안 남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을 저는 예비 경선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더 오히려 높아진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6살의 영선 중진이 이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원심력이 작동해서 더군다나 또 밖에 윤석열 포스트를 해서 사실은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간데온데 없이 가뭇 없이 또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잘하세요. 그런가 하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으로 세대 교체가 되면 그 당은 망해요. 이준석이 되면 이건 뭐 최악이거든요. 이준석이 되면 사실은 중도층과 뭐랄까 그 보수층의 연대가 깨지는 거거든요. 분석하는 얘기가 참 각양각색입니다. 이현정은 이 말로 좀 정리를 할게요.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써서 꽤 화제를 모았었던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에 불리할지 몰라도 국민에겐 유리할 것이다. 이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그 예측도 틀려서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제가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일단 제가 이제 오랫동안 대선이나 선거를 봐오면요. 변화하는 정당한테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 휴대전화도 거의 1년마다 이게 버전이 바뀌잖아요. 그만큼 이게 이 소비자들의 입맛도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관심 있고 뭐가 새로운 제품인가, 무슨 새로운 기능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선호도가 빨리빨리 바뀌어요.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땐 정치에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예전에 586이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아주 구형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586 말고 좀 신형 버전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해답을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흥미를 주는 거예요. 그 흥미가 관심을 이끌어지고 관심이 내가 좀 바뀔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앞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흐름을 얕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 자꾸 자기 친한 사람, 자기들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길거리 가셔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흐름을 읽어야지만이 정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선에 1위로 진출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예선 예비경선 결과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 인물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